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참 컸다고 생각이 됐고, 특히 많은 업종들이 오전장에 크게 갭상승을 출발했었다면, 오후장이 되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을 거예요. 이런 흐름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보겠고, 어쨌든 오늘 코스피는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날과 큰 차이는 없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마이너스 1%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00포인트가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좋았었고요. 반대로 2차전지, 원전 이쪽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오전장에는 좋았었다면 결과적으로 3%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었고요. 바이오 기업인 파마 리서치만 5%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특히 기관은 1조 1천억의 순매도가 났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매수 우위에 있었다면 오늘은 1조 원 이상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래도 기관은 그렇게 많은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 대비 크게 밀렸었던 현대차. 물론 종가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거의 고점에서 종가까지 10% 이상 밀렸을 겁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하나시스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한미반도체, 하나시스템,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하이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은 다소 조용했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0.5%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모두 전날과 비슷했었고요. 반대로 반도체 쪽에서만 어제는 1.8% 급등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제 FMC에서 금리 인하가 있었잖아요. 0.25% 금리 인하가 있었고,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주들, 이쪽 업종들은 우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마이너스 0.3%, 대만도 마이너스 0.2%, 중국 증시는 부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크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국내 시장의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조금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장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또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시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은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은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기대감이 다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어제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어젯밤을 디데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관세 인하, 그리고 조선 협력 이슈라든지 또 반도체의 어떤 특별한 이슈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선제적으로 많은 상승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또 원전, 또 조선주까지 1차적으로 10월 초중순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그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오늘은 그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보다는 수익 실현으로서 많은 참여자들이 오늘 시장에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이게 지금의 시장의 고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시로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전에 3개월 전, 2개월, 1개월, 또 일주일 전에 여행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극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여행을 갔다 오면 다들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현실로 돌아온다는 후유증이 있을 것이고, 그게 또 며칠 가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다면 그때 또 새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을 디데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기대감들이 모두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당분간 최소한 일주일만큼이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 솔직히 정말 좋은 이슈들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기대했었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25%에서 15% 합의가 되었죠. 자,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1,500억 달러의 투자 합의가 있었고,
또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가 아니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에 115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슈,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은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일주일만큼이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오션의 시가 대비 급락이라든지 또는 현대차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을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15% 합의가 되었는데 주가에 급락이 나올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10월 초였나요? 이 당시부터 합의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감이 모두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종목들을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 사실 자동차도 이런 게 있거든요. 기존의 국내 관세는 0%였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쪽은 2.5%였죠. 그런데 모두 15%로 합의가 되었고, 이제 모두 관세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근에 25%에서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가에 반영이 되었지만, 사실상 과거부터 본다면 결코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는 꼭 이게 유리한 합의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정말로 증명이 돼야 되고,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 관세 혜택이 있었던 것을 동률이 되었기 때문에 관세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은 자동차 관련주가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이 종목도 물론 변동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원전 이쪽에 비해서는 시가 대비 그래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지금 2%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시가 대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도 마찬가지죠. 시가 대비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반도체가 자동차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오늘의 주가 변동은 철저하게 기대감이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쪽은 기대감을 넘어서 지금은 실적이 많이 찍히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최고치를 달성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3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 발표를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DS 사업부 반도체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크게 찍히고 있다는 것이 어제 기대감이 조금은 소멸이 되었다고 해도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젠스당 CEO가 이런 말을 썼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AI 칩을 공급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들은 내일 나올 거예요. 10월 말일 날 발표 예정이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칩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로 내일 시장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또 자동차에도 공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시가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내일 시장에선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에 AI 칩을 공급한다는 것은 자율주행 쪽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도 내일 시장에서 오랜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이슈밖에 나오지 않았었고, 그렇지만 그게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별다른 기대감이 없었다면 새로운 뉴스에 의해서 또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치들을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시장이 고점이 될 것이다,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당분간 최소한 일주일만큼이라도 기대감 소멸 측면에서 주가의 변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의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또 시장이 새로운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으니까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 12월에 FMC가 한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면 그게 선제적으로 뭐 11월에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럼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럼 만약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한미 정상회담,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소멸된 측면이 있고, 만약에 자동차나 조선 또 원전 이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당분간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면, 그때는 어떤 업종들을 대안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정상회담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 안에서도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대표적으로 엔터 기업들 이쪽을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는 내년에 BTS의 컴백 일정이 있고요.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콘서트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기관의 수급을 보더라도 정말 꾸준하게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 그것과 무관한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또 내일은 아시겠지만 10월 마지막 날인 동시에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서 다가올 11월 시장을 잘 대응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